안녕하세요. 동굴아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133회 토질 및 기초기술사 3교시 서술에 대한 강평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각 문제 강평에 앞서서 전체 문제 읽어보면서 난이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현장 타설 말뚝의 종류와 시공법을 설명하고 공법상의 차이점과 시공 시 유의사항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2번 문제. 터널 굴착 시 실드 TBM 공법의 막장압 관리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3번 문제. 사력층과 같은 투수성 지반 위에 필댐을 축조할 경우에는 지반을 통해 침투수가 허용 범위 안에 들어야 한다. 제체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침투 수량 감소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4번 문제. 비탈면 안정 해석 중 한계 평형법 LEM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5번. 지반조사 결과 액상화가 예상되는 지반의 교각 말뚝 기초, 건물의 직접 기초, 지중 박스 구조물을 설치하고자 한다. 각 구조물에 예상되는 피해 상황과 그에 대응하는 대책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마지막 6번. 흙의 동해 발생 원인 및 방지 대책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나왔습니다. 이어서는 각 문제에 대한 강평 진행하겠습니다. (133회) 서술 3교시의 1번부터 보겠습니다. 현장 타설 말뚝의 종류와 시공법을 설명하고 공법상의 차이점과 시공 시 유의사항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나왔습니다. 쓸 문제가 워낙에 많기 때문에 개요를 생략하고 물어본 문제에 대해서 바로 기술한 답안 형태를 가져왔습니다. 대제목 1번은 물어본 첫 번째 문제, 현장 타설 말뚝의 종류와 시공법을 썼고요. 가운데 페이지 중간 부분에 대제목 2번은 현장 타설 말뚝의 공법상 차이점, 그리고 우측 페이지의 3번은 물어본 세 번째 문제인 현장 타설 말뚝 시공 시 유의사항, 아래쪽 4번 결론으로 가져갑니다. 1번 내용 보겠습니다. 종류와 시공법이고 종류는 크게 학습했던 기준으로 쓰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어스 드릴 공법, 두 번째는 올 케이싱 공법 또는 베네토 공법이고요. 이 베네토 공법은 제작사의 이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RCD 공법입니다. 역순환 공법입니다. 1번의 어스 드릴 공법부터 보겠습니다. 시공법, 회전식 드릴링 버킷으로 소요 심도까지 굴착하고 철근을 삽입 후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지름 1에서 2m 정도의 제자리 현장 타설 말뚝을 제작하는 공법이다 되어 있습니다. 우측의 개요도와 같이 봐주시면 되고 방금 읽어봤던 개요도 부분 중에 이런 부분 지름 1에서 2m 그리고 철근망 이런 부분들도 개요도에 추가해서 본인화해서 가져가 주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올 케이싱 공법 중에 시공법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케이싱 튜브를 요동장치로 왕복 요동 회전시키면서 유압잭으로 경질 지방까지 관입 정착시킨 후에 해머그레이브를 이용해서 내부를 굴착한 다음 소요 심도에 도달하게 되면 철근망을 삽입한 후에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현장 타설 말뚝을 완성하는 방법입니다. 이 아랫부분에 모자이크 된 부분은 핵심 특징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 RCD 공법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공법이고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케이싱의 설치 없이 니수의 정수압을 이용해서 공벽의 붕괴를 방지하면서 특수 비트를 회전시켜 굴착 성공하고 굴착된 토사는 순환수와 함께 외부로 배출, 분리, 활용된다. 굴착 완료 후 철근망을 삽입하고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현장 타설 말뚝을 형성하는 공법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한편에 제시된 개요도와 같이 시공법을 암기해 주시면 되고요. 이 아랫부분은 핵심 특징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이어서 대제목 2번은 물어본 두 번째 문제 공법상의 차이점이고 앞서 설명했던 어스 드릴 공법, 올 케이싱 공법과
RCD 공법에 대해서 공벽 유지 방법, 적용 토질, 굴착 장비, 말뚝 지름 등에 대해서 핵심 부분을 특징 비교합니다. 이어서 우측 페이지의 시공시 유의사항 물어본 세 번째 문제입니다. 자, 첫 번째는 수직도 관리, 두 번째는 선단 지지지반 교란 관리, 슬라임 처리 부분, 기계 인발 시 지반 교란과 기타 부분에 대해서 쓰고 핵심 개요도도 그려주실 수 있으면 좋고요. 마지막으로 4번 결론 쓰고 답안을 완성합니다. 서술 3교시의 2번 보겠습니다. 터널 굴착 시 실드 TBM 공법의 막장압 관리 방법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보라색으로 난이도가 높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 이유는 보통의 수험생 분들은 아마 막장압 관리 방법을 토합식과 이수가압식으로 분류해서 안정시키는 원리 위주로 기술을 했을 텐데요. 그 내용이 아니라 막장압을 산정하고 적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물어봤기 때문에 터널공학의 조금 고급 내용을 알고 계신 분들께서 유리했던 문제였기 때문에 보라색으로 표현한 것이니까요. 관련 내용의 일부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의 내용은 이인모 교수님의 터널공학 책을 참고했습니다. 대제목 1번 개요 썼고요. 대제목 2번 실드 TBM 공법의 막장압 산정,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의 대제목 3번 실드 TBM 공법의 막장압 관리 방법이고요. 마지막 4번 결론으로 흐름 가져갑니다. 개요부터 보겠습니다. 실드 TBM 굴진 시 막장 전방에서 TBM 쪽으로 작용하는 토압 및 수압에 대해 막장압으로 막장 안정을 확보한다 라고 개요 썼고요. 이어서 개요 2번은 막장압은 이론 및 실제적 관점에서 산정될 수 있고 터널의 성능 목표 및 터널의 막장, 주변 지반의 영향을 고려해서 터널 막장압 또는 지부압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대제목 2번에 막장압을 산정하는 이론적인 방법과 실제적인 방법에 대해서 기술을 하고요. 이 내용을 기준으로 대제목 3번에서 막장압 관리 방법 결론을 내게 됩니다. 우선 처음에 개요도를 보시면은 터널 막장을 기준으로 우측은 미굴착 지반, 그리고 좌측은 TBM 굴착 구간이 됩니다. 미굴착 지반에서는 지하 수위로부터 수압과 지반압이 이렇게 작용하게 되고요. 실드를 굴진하게 되는 경우는 작용되던 수압과 지반압을 받게 되는데, 이에 해당하는 지보압 또는 막장압을 산정해서 적용하게 됩니다. 막장압 산정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드 TBM에 적용하는 이론상의 최적의 막장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굴착전의 원지반에 작용하는 수평압력, 즉 시그마 H0인데 이는 지반에 작용하는 정지토압에다가 수압을 더한 값과 동일하게 됩니다. 즉 막장압 시그마 T를 시그마 H0를 가한다면은 이론상으로는 원지반의 응력 상태와 동일하기 때문에 지반의 영향이 없게 됩니다. 자, 그러나 이론상의 막장압은 실제와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적용시킬 수 없고요. 이어서 나오는 내용은 실제적 관점에서의 막장압을 산정하는 부분입니다. 이어서 이론과 실제적인 막장압이 산정이 되면은 막장압의 상한값과 막장압의 하한값을 산정할 수 있는데, 막장의 상한값은 지반의 융기를 방지하기 위해 설정하는 것이고, 막장압의 하한값은 막장의 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값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막장압의 한계 시그마 T의 맥스는 시그마 V보다 작게 하는데, 이는 상제 압력보다 작게 해서 지반의 융기를 방지하는 개념을 가집니다. 막장압의 하한값 시그마 T의 미니멈은 안전율에다가 시그마 S의 미니멈 값을 곱한 값에다가 정수압을 더한 값을 사용하게 되고,
일부 사례를 통해서 시그마 S 미니멈 값은 20kPa를 주기도 합니다. 만약에 안전율 2로 가정하는 경우는 막장 압의 하한값 시그마 T 미니멈은 40kPa의 정수압을 더한 값으로 적용하기도 합니다. 자, 우측 페이지에 계속 보시면은 안전율 FS에다가 시그마 S 미니멈을 곱한 값은 시그마 S 값으로 정의가 되는데, 시그마 S 값, 지보합은 집안의 유용력 해석에 근거한 설계 지보합이 되고요. 이는 한계 평형 이론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한계 평형 이론은 이렇게 터널의 굴집면이 있을 때 이 터널 굴집면에 붕괴에서 들어오는 중량과 이렇게 저항력에 대한 비로서 구하는 방법이 되고요. 자세한 사항은 이모 교수님 교재를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대제목 3번 내용, 실질적으로 막장압을 이론과 실제적으로 살펴봤으니까 막장압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결론을 내게 됩니다. 첫 번째 막장압 관리 부분은 실질적으로 정수압보다는 크게 관리하고 막장압의 상한값보다 작게 관리하는 식으로 이론 및 경험식에 의해서 설정합니다. 또는 수치에서 결과를 이용해서 막장압을 산정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을 쓰고 답안을 완성한 형태로 가져가 보았습니다. 2번 문제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서술 3교시의 3번 봅니다. 사력층과 같은 투수성 집안 위에 필댐을 축조할 경우에는 집안을 통한 침투수가 허용 범위 안에 들어야 한다. 제체 안정을 확보하기 위한 침투 수량의 감소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나왔습니다. 대제목 1번은 개요, 2번은 파이핑 판단 방법, 3번은 제체 안정을 확보하기 위한 침투 수량 감소 방법. 우측에 4번 결론으로 흐름 가져갑니다. 개요 1번 보겠습니다. 필댐에서 침투수에 의한 침투력이 기초 집안의 유효 중량에 의한 저항력보다 클 때, 즉 침투력이 클 때 댐체 저면에 물과 흙이 분출되는 파이핑이 발생합니다. 개요에서 설명하신 부분은 파이핑입니다 라고 개요에서 정리를 합니다. 이어서 개요 2번, 침투 수량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차수벽을 설치하거나 그라우팅 또는 감압정 설치 등이 유효합니다. 대제목 2번, 파이핑의 판단 방법이고 침투 수량 감소 방법과 관련된 핵심 엑스트라라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유선망에 의한 방법, 테르작에 의한 방법이고요. 관련 공식 써주시면 되고, 두 번째는 크리피에 의한 방법, 개요도와 공식, 그리고 판단 방법에 대해서 써보았습니다. 세 번째는 한계 동수 경사에 의한 방법, 역시 이렇게 엑스트라를 썼고요. 가운데 페이지에 물어본 문제에 대한 답입니다. 제체 안정을 확보하기 위한 침투 수량의 감소 방법인데, 문제에서는 사력층과 같은 투수성 집안이라는 특수한 조건이 주어졌기 때문에 집안과 관련된 핵심 내용 위주로 기술을 합니다. 첫 번째는 차수벽을 설치하는 방법, 침투 수량을 감소하는 방법인데요. 차수벽을 하류측에 설치하는 경우, 그리고 상류측에 설치하는 경우, 이렇게 개요도도 하류측, 그리고 상류측, 이렇게 개요도와 이렇게 유선, 그리고 등수두선까지 그려가면서 설치한 경우에 대한 특징을 비교합니다. 차수벽을 설치하는 경우 공통적으로 침투 수량이 감소되고 댐 저면의 양압력이 감소됩니다. 추가적으로 차이점에 대해서 기술해 줍니다. 이어서 침투 수량이 허용 범위에 들어오지 않는 경우는 파이핑이 발생하게 되는데, 파이핑의 발생 원인과 대책을 핵심 개요도를 그려주시고 내용을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학습했던 내용 위주로 기술합니다. 이어서는 결론을 쓰고 답안을 완성해 보았습니다. 4번 문제 보겠습니다. 비탈면 안정 해석 중 한계 평형법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나왔습니다. 대제목 1번은 개요,
대제목 2번은 한계평형법의 이론 배경이고요. 대제목 3번은 한계평형법의 해석 방법, 그리고 아래 대제목 4번은 한계평형법의 안전율 산정하는 방법, 우측 페이지의 대제목 5번 한계평형법의 한계점 및 개선사항, 그리고 마지막 6번 결론으로 가정합니다. 개요 보겠습니다. 비탈면의 안정 해석 시 가정된 활동면에 대한 한계 평형 상태의 힘의 평형을 이용하여 타면의 안정을 평가하는 방법이라 라고 개요를 썼습니다. 학습하셨던 부분 모두가 한계 평형법이다 라고 생각해 주셔도 됩니다. 이어서 개요 2번. 여기서 한계 평형 상태란 활동력과 저항력이 같아서 활동이 막 생기려고 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대제목 2번에 한계평형법의 이론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한계평형법은 모아쿨롱의 파괴 기준을 따르고 소송 상태로 가정한 그러한 내용이 되겠고요. 상세 내용 보시면 첫 번째는 모아쿨롱 파괴 기준에 따르게 됩니다. 모아원이 파괴 포락선에 접하면 파괴, 그렇지 않으면 안정하다라고 가정을 하고, 2번 내용은 파괴 발생 시 변이는 무한히 발생한다, 이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대제목 3번 내용, 해석 방법, 즉 분류가 되는데, 한계평형법의 대표 분류법은 중량법과 2번 절편법으로 구분되고, 이 중에서 핵심 내용에 대해서 4번 안전율 산정 방법으로 기술합니다. 첫 번째는 파이 = 0 해석, 모멘트 평형법이 되고요. 두 번째는 블럭 평면 파괴 형태, 그리고 우측 페이지의 세 번째는 절편법 중에 비숍에 의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모멘트 평형법을 보시면 이렇게 사면이 형성되어 있는데, 파괴면을 가정했을 때 활동력과 저항력에 대한 모멘트 평형 조건으로부터 안전율을 산정하게 됩니다. 두 번째, 블럭 평면 파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마찬가지로 활동력과 저항력에 대한 평형으로 이렇게 안전율을 구하는 방법이 됩니다. 우측 페이지의 비숍법 역시 개요도와 모멘트 평형에 의해서 안전율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기술하고, 절편법 중에 비숍 부분은 특히 특징 부분까지도 같이 기술을 해주었습니다. 대제목 5번 내용, 한계평형법의 한계점과 개선사항은 안동절이고요. 안전율 개념과 동시 파괴, 그리고 절편법 가정사항에 대한 내용을 써주고 마지막 결론을 쓰고 답안을 완성해 보았습니다. 133회 서술 3교시의 5번 문제 봅니다. 집안조사 결과 액상화가 예상되는 집안에 교각 말뚝 기초, 건물의 직접 기초, 지중 박스 구조물을 설치하고자 한다. 각 구조물에 대한 예상되는 피해 상황과 그에 대응하는 대책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나왔습니다. 쓸 내용이 많으니까 개요를 생략한 그러한 답안 형태를 가져가 봅니다. 대제목 1번은 액상화 예상 집안의 교각 말뚝 기초, 가운데 페이지 대제목 2번은 액상화 예상 집안의 건물 직접 기초, 우측 페이지 대제목 3번은 액상화 예상 집안의 지중 박스 구조물, 그리고 아래쪽에 4번 결론으로 흐름 가져갑니다. 1번 내용 보겠습니다. 교각의 말뚝 기초이고요. 첫 번째는 물어본 예상되는 피해 상황이고, 두 번째는 대책으로 왁구를 잡아갑니다. 피해 상황은 보시면 액상화 발생 시 집안의 전단 강도가 상실돼서 연직 수평 지지력이 저하되고 기타 문제점이 생기고, 이렇게 개요도와 같이 설명해 줍니다. 대책 부분을 보시면 기초 및 집안 특성을 고려해서 해석과 보강 공법, 그리고 수평 저항력이 큰 구조물 적용, 그리고 계량 공법 등의 대책을 써주었습니다. 이어서 2번 내용, 건물의 직접 기초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상되는 피해 상황, 문제점과 대책으로 흐름 가져가고, 피해 상황은 집안의 전단 강도가 상실되기 때문에 지지력 감소에 따라
직접 기초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됩니다 라고 답안을 기술합니다. 마찬가지로 개요도는 우측 한 켠에 그려주었습니다. 대책으로는 입도 분량을 계산하는 방법, 포화된 집안에 대한 대책과 기타 원리에 입각한 대책 위주로 써줍니다. 우측 페이지에 지중 박스 구조물이고요. 이렇게 개요도를 멋지게 하나 그려주고, 마찬가지로 구성은 예상되는 피해 상황과 대책으로 써줍니다. 피해 상황은 집안 내 과잉 강국수압이 미소산되어 양압력이 증가되기 때문에 구조물이 보상되거나 접안의 압력이 증가되는데, 이로 인해서 지상구조물과 매설물의 변형 및 파괴가 가능하더라. 이런 내용을 써주시면 되고, 이어서는 대책 부분 써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4번 결론을 쓰고 답안을 완성해 보았습니다. 6번 문제 보겠습니다. 흙의 동해 발생 원인 및 방지 대책입니다. 대제목 1번은 개요, 대제목 2번은 동해 발생 원인 및 동결 심도 산정 방법, 대제목 3번은 동해 발생 시 문제점, 그리고 4번은 동해를 고려한 포장 설계법이 되고, 5번은 동해 방지 대책 및 발생 시 처리 대책, 그리고 마지막 6번 결론으로 가져갑니다. 물어본 문제는 발생 원인이지만은 대제목 2번의 발생 원인과, 그리고 물어본 두 번째 방지 대책은 대제목 5번의 방지 대책이고, 나머지 동결 심도 산정 방법과 동해 발생 시 문제점, 그리고 포장 설계법 이런 부분은 다 엑스트라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동그라빠가 제시한 대로 이렇게 대제목을 잡아가셔도 되고요. 혹은 본론 안에 중제목화해서 가져가셔도 됩니다. 개요 부분 읽어보겠습니다. 동해는 동절기 흙 속의 강극수가 동결되는 현상과 동절기 외에 동결토가 녹을 때 발생되는 융해 현상을 말합니다. 동해 발생 시 지상 및 지하 구조물은 집안의 변화에 따라 추가적인 응력 또는 하중이 작용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방지 대책으로는 지하 수위를 저하, 차단시키는 공법과 집안을 비동결 재료로 취하하는 등의 대책이 있습니다. 이번 내용, 발생 원인을 보시면 발생 원인은 동상과 융해에 대해서 기술을 해주는데, 동해가 바로 동상과 융해를 같이 말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동상의 원인은 토질과 물과 동결 온도에 대한 부분이고, 융해는 융해수의 배수 부분, 지표수, 지하수의 부분을 이렇게 개요도와 함께 기술해 주었습니다. 이어서 동결 심도를 산정하는 방법은 경험식 위주로 이렇게 써주었고요. 우측 페이지에 문제점과 동해를 고려한 포장 설계법, 완전 방지법과 노상 동결 관입 허용법, 감소 노상 강도법에 대해서 이렇게 학습한 내용 위주로 기술을 해주었고요. 마지막 물어본 문제, 방지 대책은 방지 대책만 쓰면 이렇게 내용이 작고 하기 때문에 발생 시 처리 대책과 더불어서 이렇게 기술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방지 대책은 차단공법, 단열공법, 치환공법, 안정처리공법 등이 있겠고, 우측의 처리 대책은 동결토를 치환하는 방법, 그리고 언더피닝 또는 CGS 공법, 기초 형식을 변경하는 공법이 있겠고, 추가적으로 동상방지층의 재료 구비 조건으로 이렇게 엑스트라 4를 덧붙여 보았습니다. 이어서 6번 결론을 쓰고 답안을 완성해 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133회 서술 3교시에 대한 강평을 마칠 텐데요. 동그라빠가 제시하는 모범 답안과 강평의 내용은 출제자와 채점위원의 성향과 맞지 않을 수 있고, 또한 정답이 아닐 수 있습니다. 강평 내용을 참고하셔서 본인만의 답안 완성하시고 합격의 자료로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3교시에 대한 강평 마치겠습니다.